지금부터 민주평통 마포구 협의회 2020년 4분기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들께서는 회의 장소 앞과 화상에서 보이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4분기 회의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며 굳건한 K방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행사를 강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염원의 의지와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교착되고 단절된 북측과의 관계로 우리의 통일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하고 돌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 역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의 정상 간 일궈낸 많은 공동선언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각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머지않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의 염원이 담긴 다양한 활동과 사업 전개와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 개진으로 평화 속에서 웅비하는 한반도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에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봉사와 헌신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는 밑바탕이자 원동력이 되어 작은 평화가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선언 실현으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금입니다. 언제나 강조했듯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란 대명제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으며 개인과 단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19기도 임기의 3분의 1이 남은 시점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명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다지는 기회도 이 회의를 통해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신념으로 평화통일운동 확산과 활성화에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보글로 위촉된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인 13분의 새 자문위원들께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 이분들이 사명과 의무 수행에 기대를 보냅니다. 원래 이 회의에서 위촉장 전수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연기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유정의 미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대망의 새해 신축년에도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기 통일 의견 수렴에 앞서 3분기 국내 지역 정기회의 통일 의견 수렴 종합 결과 및 4분기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분기 대주제는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이자 대주제인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총 6,813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상위 10대 과제로 먼저 남북 보건 의료 협력, 2. 이상가족 상봉, 3. 남북 철도 도로 연결, 4. 금강산 등 개별 관광 실시, 5.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 6.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7. 남북 합의사항 국회 비준, 8. 남북 통신선 족구, 9. 신외교 안보라인의 대북 특사 파견. 10번째, 코로나19 방역 대북 지원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수 의견으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 조정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봐주십시오. 다음은 정책적 함의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북 지원 및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의 필요성은 1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 대북 방역 지원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재난에 관해 남북 간의 공동 대응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은 정세의 변화와 무관하게 정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화의 채널은 반드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철도 도로 연결 및 개별 관광 실시 등의 경업 사업과 함께 물물 교환 형식 등의 남북 교역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더불어 한미 워킹그룹은 그 역할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총 5,576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상위 10대 과제로 1.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회담 중재, 2.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촉구, 3. 북미 핵 협상의 창의적 중재안 마련, 4.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제재 완화 촉구, 5.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6. 남북관계 개선 우선 추진, 7. 동북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8. 한미 또는 한미일 협력 강화, 9.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미 공공외교, 10. 남북 민간 교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수 의견으로 정부의 외교 안보 역량 강화, 공공외교 전문가 발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핵심 과제로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회담 중재 등 북미 간 대화 재개뿐만 아니라 핵 협상의 창의적 중재안 마련과 같이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및 북미 관계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통일 외교 역량 강화가 요청되는 바, 기존까지 우리 정부가 보인 적극적 중재자 역할에 더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미 공공 외교 추진, 공공 외교 전문가 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평통은 정부의 중재자 역할,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을 촉진시키는 데 건설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제인 남남 갈등 완화 방안에 대해 총 4,241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위 10대 과제로 정치권의 여야 협력, 2. 정부 정책 홍보, 3. 통일 교육, 4. 국민 공감대 형성, 5. 통일 의식 개선, 6. 온라인 홍보를 통한 통일 여론 조성, 7. 정부 국민 소통 강화, 8. 언론 보도 개선, 9.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마지막 10번째는 이념 갈등 해소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수 의견으로 남남 갈등이라는 용어를 남남 소통, 공감 확산 등의 긍정적 의도로 교체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입니다. 우선적으로 갈등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구성하고 있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이 논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남 소통의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및 통일 이슈가 정치권 내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야 간의 협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위기와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평화 통일에 대한 건설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는 상임위원회 정책 건의 보고서에 반영되어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주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으로 지난 10월 13일 기획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배경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북미 협상 재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보건 메시지, 내년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에 대내 정책 변화 등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전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통 마포구 자문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 주제 설명 시간입니다. 주제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안입니다. 사무처에서 제공해 준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같습니다. 정책 건의의 주제는 종전선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새로운 평화의 시작입니다.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결과 남북 간의 적대적 대립 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 합의 사항에 관한 국회 비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비준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 여론의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언론의 종전선언 의제화와 공론장 형성을 위하여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기고 활동, 대면 및
비대면 토론회 개최,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국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미국 의회 내 적극적인 여론 조성과 한반도 조정 결의안 하원 통과를 위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내 자문위원과 한인단체 등이 나서서 하원 의원들에게 종전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고 있으며 50명이 넘는 하원 의원들이 종전 결의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중국, 러시아, 일본 내 종전선언 여론 조성과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장서고 우리 마포구 협의회 자문위원들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차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하여 자문위원들이 연대하고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 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남북 간 대결 국면 청산과 대화, 교류,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북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대화 재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의 북에 관한 보건 의료를 지원하는 등 대화 정개를 위한 적극적인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큰 행동은 바로 종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19,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한 명 한 명 모두 평화통일 정책과 실천의 전도사들입니다. 종전선언의 범국민적인 여론 조성과 전 세계인들의 지지 분위기 조성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자문위원들이 종전선언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내고 이를 의장이 대통령에게 자문함으로써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들은 첫째,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남북 분단 구조와 정전 체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전 세계 유일한 비무장 지대에 집중된 남북의 화력은 화약고와 다름없습니다. 언제든 전쟁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시 작전권은 미국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문제도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려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제와 사상,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남과 북의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막대한 군사비 지출만 줄인다면 그 예산을 사회,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부분에 투입하여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단, 정전체제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종전, 평화교류 협력 시대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새로운 남북평화 번영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적극적, 선제적으로 나서서 종전선언이 가져올 효과, 즉 평화체제와 비핵화 달성에 어떻게 연관되고 효과가 있는지 국민 여론 조성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평통은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5,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모두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은 하드뉴스, 영상, 사진, 텍스트 자료 등 종전선언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 자료, 홍보 자료를 개발하여 자문위원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25,000여 명의 국내외 자문위원들을 이를 활용하여 국내외 종전선언 여론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종전선언,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주평통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포구 협의회 19기 사업 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지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 마포구 협의회는 제19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2019년 10월 2일 오후 마포구청 2청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자문위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수 및 3분기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2. 2019년 4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 수렴 개최. 마포구 협의회는 12월 3일 90여 명의 자문위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건의 주제 토론과 협의회 운영 및 사업계획 등 자치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2019 민주평통 사랑 나눔. 마포구 협의회는 12월 3일 오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3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과 2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4. 2019 의장 표창 수여식. 네, 작년 12월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총 428명이 의장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마포구 협의회에서는 전은경 자문위원과 심상열 전 자문위원께서 의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5. 19기 임원회의. 2020년 제19기 임원회의가 지난 8월 13일 곽인길 협의회장과 지회장, 고문,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과장인 UN 헤비타드 평화 비정상회담 사업보고 2020년 하반기 주요 안건 논의, 기타 및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6. 2020년 탈북 학생 장학금 기타식. 네, 지난 9월 17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동근 마포구청장과 박인길 협의회장, 서혜석 지회장, 김강수 고문, 이고윤 여성분과위원장, 김성우 자문위원과 내빈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혜석 제2지회장의 주관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탈북 학생 25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3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 수렴이 지난 9월 20일 50여 명의 자문위원과 6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8. 2020년 민주평통 사랑 나눔. 지난 9월 24일 오전 마포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협의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현 제1지회장 주관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40가구에게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하는 2020년 민주평통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0일, 27일, 30일 총 3회에 걸쳐 6.25 참전 유공자 인문지사를 개최했습니다. 즉 독립유공자 및 유적 이문 행사. 지난 10월 28일 오전 K터틀 거구장에서 협의회장, 김갑수 수석부회장, 남현 제1지회장, 해석 제2지회장, 전웅경 부회장 및 독립유공자 유적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 및 위로하며 기념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는 2020년 국민훈장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마포구 협의회에서는 서혜석 제2지회장이 국민훈장 승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기 서울지역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 우리가 시작합니다는 주제로 개식, 의장 격려 말씀 등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결의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서 마포구 협의회장 외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구 편집을 행진, 피해 농선 전후 전적빛 참배,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지난 11월 26일 서울 1건역 자문위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4분기 정기회의 오늘 개최 중입니다. 12월 10일 온라인 평화통일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준비한 영상을 한 2분 내에 정도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전쟁 역시 끝나지 않은 정전 사태에 머물러 있다. 종전이 아닌 정전은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항상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대치 상황에 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개성 남북 공중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공표하는 정치적 약속이다. 한국 전쟁의 당사자들은 종전선언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을 천명하고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사라진 한반도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를 세계의 화가가 아니라 영내 평화와 세계 경제 부흥의 기관차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비핵화,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멀고 험한 길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 동력은 종전선언에 있다. 남, 북, 미가 평화의 마음을 모아 종전선언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협력과 완전한 비핵 평화 역사를 재개해야 한다.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북미 수교 등 평화적 조치를 향상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마포구 협의회 자문위원 1동. 장시간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4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및 가정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